할머니, 저 큰일 났어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손녀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계약서를 보는 순간 제 손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취업 계약서라고 믿었다던 그 서류는 알고 보니 5천만 원 대출 보증 계약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게 벌써 30년째입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방에서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깨어 계신 거죠. 제가 늦잠이라도 자면 당장 잔소리가 쏟아질 테니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된장찌개 준비를 하고 김치를 꺼내 담고 30년간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시어머니의 입맛은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어제 맛있다던 반찬도 오늘은 짜다, 싱겁다, 맛없다 하시곤 하셨죠. 처음엔 서러웠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아침 6시 30분. 식탁에 밥상을 차리고 가족들을 깨우러 다녔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벌써? 밥이 다 됐어? 너무 이런 거 아니야. 어제는 늦다고 하셨잖아요. 속으로 삼킨 말을 꾹 눌러 담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5년 전부터 따로 잡니다.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될 줄이야. 가슴 한편이 시렸지만 이것도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승우야, 아침 먹어라. 알았어요. 아들 승우는 이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딸 서연이의 양육권은 저리가 가지고 있고 승우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42세의 나이에 다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거죠. 승우는 저를 마주할 때마다 어색해했습니다. 아니, 어색함을 넘어서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어. 아침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아들, 그리고 대학생인 손녀 서연이까지. 저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 밥을 뜨고 국을 담고 반찬을 덜어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된장찌개 간이 왜 이래? 싱거워.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제가 어제 혈압약 먹고 난 후라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언제 싱겁게 해달라고 했어. 네 맘대로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변명하면 더 길어지니까요. 아들 승우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럽네. 나 회사 늦겠어.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남편은 신문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뭘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일까? 그때 유일하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저는 이 된장찌개 너무 좋아해요. 손녀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오늘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가 좋아하니 할머니가 기쁘네. 할머니, 오늘 오후에 중요한 약속 있어요. 취업 관련해서요. 그래? 우리 서연이 취업 잘 되면 좋겠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정말 좋은 데 같아요.
계약서까지 준비하래요. 손녀 서연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줄은.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고 점심 준비를 하고 저녁 재료를 손질하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쯤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63세의 제 얼굴은 70세처럼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였고 눈가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문득 다락방에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평생 숨겨온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듯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6시, 온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아들 승우, 그리고 손녀 서연이. 그런데 서연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취업 상담은 어떻게 됐어? 그게...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취업 관련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근데 이상해요.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뭐? 무슨 계약서? 아들 승우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제가 받아서 훑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취업 계약서가 아니야. 이게 뭐야, 서연아. 남편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고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대출 보증 계약서? 5천만 원? 너 이거 무슨 짓이야? 저도 취업 계약서인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인턴 시작하려면 보증금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네가 미쳤어? 이딴 걸 서명해? 아버지인 승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도 몰랐다니까. 나 속은 거야. 서연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애초에 내가 똑똑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대학은 뭐하러 다녔어? 승우가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승우야, 소리 좀 그만 질러. 애가 지금 얼마나 무섭겠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엄마도 뭐 했어요? 서연이가 이런 중요한 일 하는데 관심도 안 가졌잖아요. 승우가 이번엔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애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이 꼴이지. 시어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증조 할머니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할머니, 저 어떡하죠?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30년간 꾹꾹 눌러왔던 뜨거운 것이. 이건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내가 이걸 그냥 둘 순 없어. 밤 11시,
모두가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에는 저는 서연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가 침대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제가 정말 바보 같죠? 아빠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머니도 다 저한테 화났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할머니, 경찰서에 가봤는데요. 민사라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대요. 변호사를 써야 한대요. 근데 우리 집은 변호사 쓸 돈도 없잖아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변호사.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이름. 내가 할 수 있을까? 30년 만에? 하지만 손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머뭇거림은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요? 할머니가 뭘 어떡해요? 일단 넌 잘 자. 내일부터 할머니가 알아볼게. 그렇게 서연이를 재우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사다리를 올라가니 먼지 쌓인 짐들 사이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그 덫을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배지, 명함, 그리고 노랗게 바랜 편결문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미숙 변호사. 그때 제 이름입니다. 그 순간 30년 전 법정에 섰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고 논리적이고 누구보다 날카로웠던 그 시절의 제가. 내가 과연 그때의 내가 될 수 있을까? 서류 가방을 안고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서연이가 가져온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제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계약서 조항 자체가 불법이야. 30년간 잠들어 있던 법률 지식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계약서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검색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A4 용지에 빼곡히 법률 검토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30년 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림질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30년 만에 변호사 김미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가족들은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손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30년간 침묵으로 살아온 며느리 김미숙. 하지만 손녀를 위해 그녀는 잊혀진 과거를 꺼내들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이 챕터에서는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김미숙의 모습과 경찰서에서 마주한 냉혹한 현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결심이 그려집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겠습니다. 과연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